정자야, 문 열어. 싫어. 나는 절대 못해. 왜? 뭐가 그렇게 무서워? 사람들이 내 과거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 또 손가락질 받으면 어떻게 해? 정자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연립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골목길입니다. 이른 아침 6시, 윤말수는 어김없이 대문을 열고 나와 골목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허리는 꼿꼿하고 빗자루질 하나하나가 정성스럽습니다. 아, 또 누가 담배꽁초를 버렸네. 말수는 혀를 차며 꽁초를 주워 담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죠. 골목 청소를 마친 말수는 집으로 들어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아침 프로그램 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오늘도 혼자구나. 말수는 작은 상에 밥 한 그릇만 놓고 앉았습니다. 남편 용석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미국에 있는 아들 민수는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가 전부입니다. 설날이나 추석에도 바쁘다며 돌아오지 않죠. 엄마, 거기서 잘 지내세요. 돈은 부족하지 않죠? 전화 속 아들의 목소리는 늘 바쁘고 형식적이었습니다. 말수는 괜찮다고 건강하다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말수는 뒷마당에 빨래를 널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빨래치고는 양이 많지 않았죠. 속옷 몇 장, 블라우스 2벌, 치마 1장. 바람에 흩날리는 빨래를 보며 말수는 문득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다가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 그때 옆집에서 복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순 언니 뭐 하세요? 담장 너머로 김복희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50대 중반인 복희는 동네에서 가장 말이 많고 소문에 밝은 사람이었죠. 빨래 널고 있어요. 아이고, 언니는 정말 부지런하세요. 그런데 언니 요즘 개 키우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키우던데. 복희의 말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텔레비전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자주 봤었거든요. 개는 키워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에이, 뭘 모르실 게 있어요. 요즘은 보호소에서 입양도 쉽게 해준다던데요. 복희가 사라진 후 말수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개 한 마리쯤 있으면 이 적막한 집이 조금은 따뜻해질까요? 저녁 무렵 말수는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슈퍼 앞 게시판에는 각종 전단지들이 붙어 있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기견 입양 안내 마이너스 따뜻한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 전단지에는 귀여운 강아지들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말수는 한참 동안 그 전단지를 바라봤습니다. 문득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전단지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또 한 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나도 뭔가 책임질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수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개를 키운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매일같이 반복되는 적막한 일상을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전단지에 적힌 보호소 주소를 메모지에 적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하는 길이라 마음이 설렜습니다. 버스 안에서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나에게 맞는 개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개도 나를 좋아해 줄까요?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말수는 보호소를 향해 갔습니다. 보호소에 도착한 말수는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철문 너머로 들리는 개들의 짖는 소리가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죠.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며 보호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개를 원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처음 키워봐서요. 직원은 말순을 열어 우리로 안내했습니다. 크고 작은 개들이 저마다 꼬리를 흔들며 관심을 보였지만 말순의 마음에 특별히 와닿는 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맨 끝 우리에서 한 진돗개가 조용히 앉아 말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어떤 개인가요? 아, 저 아이요? 진돗개 믹스인데 정말 특이한 아이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도 안 보이더니 할머니만 보면 저렇게 쳐다봐요. 말순이 우리 앞에 다가가자 그 개는 천천히 일어나 철망 가까이 왔습니다. 갈색과 흰색이 섞인 털, 그리고 유난히 똑똑해 보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이름이 뭐예요? 글쎄요, 원래 이름은 모르고요. 저희가 임시로 진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잔이라는 이름을 부르면 반응을 해요. 말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잔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아주 오래전 여동생 정자가 키우던 개의 이름이 바로 잔이었습니다. 잔이, 말순이 작게 불러보자 진돗개가 귀를 쫑긋 세우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말순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로 할게요. 입양 절차를 마치고 진돌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마당에 계집을 마련해주고 밥그릇과 물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진돌이는 새로운 환경에도 금세 적응하는 듯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말순은 진돌이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이었던 거실에 개가 있다니 신기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진돌아, 잘 지내보자. 진돌이는 말순의 무릎에 턱을 올리고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말순은 문득 5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정자는 말순보다 10살 어린 막내였습니다. 부모님이 늦둥이라며 애지중지 키우셨지만 아버지의 성격이 워낙 엄격해서 정자는 늘 위축되어 있었죠. 그런 정자에게 유일한 위로가 바로 잔이라는 강아지였습니다. 언니, 잔이가 내 말을 다 알아들어. 정자는 잔이와 함께 있을 때만 활짝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죠. 20살이 되던 해 정자는 집안에서 반대하는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결국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마라. 아버지의 호통 소리가 아직도 귓전에 생생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자는 정말로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소식도 끊겼습니다. 말순은 몰래 정자를 찾아다녔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죠. 정자야, 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니? 말순이 중얼거리자 진돌이가 고개를 들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묘하게 정자의 잔이와 닮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말순은 진돌이를 위해 거실에 이불을 깔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진돌이는 말순의 침실 문 앞에 앉아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여기서 자면 안 돼. 거실에서 자야지. 하지만 진돌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말순은 진돌이를 침실로 들여보냈습니다. 진돌이는 침대 옆 바닥에 누워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말순도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혼자가 아닌 밤이었거든요. 진돌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말순은 생각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개들 중에서 하필 잔이라는 이름에 반응하는 개를 만나다니. 혹시 이것도 운명일까요? 새벽녘 말순은 진돌이가 침대 위로 올라와 자신의 품에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면서 말순의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고마워 진돌아. 덕분에 오랜만에 외롭지 않구나. 그날 밤 말순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어린 정자가 잔이와 함께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자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내가 보낸 선물이야. 진돌이와 함께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순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진돌이가 꼬리를 흔들며 인사를 했고 밥을 먹을 때도 옆에 앉아 함께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저녁 산책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죠. 진돌아, 산책 갈까? 말순이 목줄을 들면 진돌이는 벌떡 일어나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일과가 되었는데 진돌이는 항상 말순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산책을 나선 말순과 진돌이는 동네 뒷골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돌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어느 쪽을 향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왜 그러니? 뭔가 들려? 말순도 귀를 기울여 봤지만 별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돌이는 계속 한 방향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습니다. 가보자. 말순이 진돌이를 따라 좁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집들 사이로 난 구불구불한 길이었는데 가로등 불빛이 희미해 어둠침침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잔이야, 잔이야. 말순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잔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었거든요. 진돌이도 그 소리를 듣고 흥분한 듯 꼬리를 흔들며 그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진돌아, 잠깐. 말순은 진돌이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한 여자가 웅크리고 앉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잔이야, 어디 갔니? 잔이야. 여자는 60대 정도로 보였는데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부스스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죠. 말순이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순간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말순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 그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50년 전 헤어진 여동생 정자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자도 말순을 보자 깜짝 놀라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급히 일어나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잠깐요. 말순이 부르며 뒤쫓으려 했지만 여자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말순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정자였을까요? 진돌아, 저 사람 봤니? 잔이라고 불렀잖아. 진돌이는 여자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계속 짖었습니다. 마치 그 여자를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정자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다음 날부터 말순은 매일 저녁 그 골목을 지나며 그 여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돌이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매일 밤 진돌이는 그 골목 앞에서 짖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았죠. 말순이 집으로 돌아가자고 해도 진돌이는 쉽게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진돌아, 왜 그러니?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진돌이는 말순을 올려다보며 낑낑거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간절한 것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말순은 복희를 만났습니다. 언니, 요즘 걔하고 산책 다니시는 거 봤어요. 정말 좋아 보이던데요. 네, 진돌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그런데 언니, 혹시 시장통에 새로 들어온 식당 아세요? 거기서 일하는 아줌마가 있는데 좀 이상해요. 복희의 말을 듣고 말순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이상한데요? 말을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가가면 고개를 푹 숙이고 피해요. 근데 이상한 건 가끔씩 잔이라는 이름을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말순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잔이라는 이름을 중얼거린다고요? 그 아줌마 이름이 뭔데요? 김정자라고 하던데요. 근데 진짜 이름인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정자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말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혹시 정말 여동생 정자가 살아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말순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50년 전 헤어진 여동생이 정말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돌이는 말순의 마음을 아는 듯 침대 옆에 바짝 붙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문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습니다. 진돌아, 너도 뭔가 알고 있는 거지? 밤새 뒤척이던 말순은 새벽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시장통에 있다는 그 식당을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죠. 복희에게 부탁해서 정확한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언니, 왜 갑자기 그 식당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복희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절하게 길을 자세히 알려주었죠. 시장 입구에서 쭉 들어가서 두 번째 골목으로 들어가면 행복식당이라는 간판이 있어요. 거기에요. 말수는 복희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나갈 준비를 했지만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정자라면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까요? 진돌이가 말순의 불안한 마음을 알아챈 듯 다가와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진돌아, 같이 가줄래? 진돌이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은 진돌이와 함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점심시간이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말순은 복희가 알려준 대로 시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생선가게, 야채가게, 떡집을 지나 두 번째 골목으로 접어들었죠. 행복식당이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작고 허름한 식당이었지만 손님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말수는 한참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에서 50대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아마 사장인 것 같았죠. 말수는 구석자리에 앉으며 주방 쪽을 살펴봤습니다. 뭘 드릴까요?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주문을 마치고 말수는 주방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머리에 위생모를 쓰고 앞치마를 두른 채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그 순간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순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말순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여동생 정자였습니다. 정자도 말순을 알아봤는지 설거지하던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죠. 괜찮아요? 사장이 주방으로 들어가며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실수했어요. 정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깨진 그릇을 주었습니다. 말수는 일어나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치찌개가 나왔지만 말수는 한 숟가락도 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방 쪽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정자는 말순을 의식한 듯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일만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정자가 앞치마를 벗고 뒷문으로 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 쉬는 시간인 것 같았죠. 말수는 급히 일어나 진돌이와 함께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뒤쪽 골목에서 정자가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말순이 다가가자 정자는 깜짝 놀라며 담배를 떨어뜨렸습니다. 정자야, 맞지?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한참 동안 말순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정자야, 나야. 언니야. 저는 김정자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정자는 뒤돌아서려 했지만 말순이 팔을 잡았습니다. 정자야, 왜 이래? 언니를 못 알아보겠어? 그때 진돌이가 정자에게 다가가 꼬리를 흔들며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정자는 진돌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잔이야. 이게 정말 잔이야? 정자는 무릎을 꿇고 진돌이를 안았습니다. 진돌이도 정자를 알아보는 듯 얼굴을 할그며 반가워했죠. 정자야, 정말 너구나. 말순도 무릎을 꿇고 정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자매는 골목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언니, 정말 언니야? 그래, 정자야. 언니야. 한참을 울고 난 후 정자가 말했습니다. 언니, 아무도 모르게 해줘. 제발. 왜 그래야 해?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윤정자는 이 세상에 없어. 정자의 말에 말순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여기 있잖아. 언니는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정자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순은 정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잖아.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그때 식당 사장이 뒷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정자 씨, 손님들이 많이 와서요. 네, 지금 들어갑니다. 정자는 급히 일어나며 말순에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제발 아무 말 하지 마. 내일 저녁에 우리 만났던 그 골목에서 봐. 정자는 식당으로 들어가고 말순은 진돌이와 함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50년 전 정자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어린 정자의 모습과 오늘 만난 늙은 정자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정자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다음 날 저녁 말순은 진돌이와 함께 약속 장소인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죠. 50년 만에 다시 만난 여동생과 제대로 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골목 입구에 도착하자 정자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깔끔하게 옷을 갈아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언니, 정자는 말순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돌이는 정자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꼬리를 치며 반겨했죠. 잔이야. 정말 잔이 새끼구나. 정자는 진돌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순은 그런 정자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자야, 우리 어디 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해.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돼. 정자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자매는 가로등 아래 벤치에 앉았고 진돌이는 그 사이에 누워 있었습니다. 정자야,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왜 연락도 안 했어? 말순의 질문에 정자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는 이미 죽었어. 윤정자는 50년 전에 죽었다고.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여기 있잖아. 내가 집을 나간 그날. 정말 죽을 뻔했어.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집을 나간 정자는 갈 곳이 없어서 며칠 동안 거리를 헤맸습니다. 사랑한다던 남자는 정작 정자가 집을 나오자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 버렸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던 정자는 결국 남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이 나쁜 사람이었어. 나를
정자는 끝까지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말수는 정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됐어.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아니야. 언니한테는 다 말해야겠어. 정자는 눈물을 닦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온 정자는 임신한 몸으로 또 다른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까지 숨어서 지냈죠. 아이를 낳았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정자야.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 김정자로. 호적도 새로 만들었어. 윤정자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 정자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온갖 굳은 일을 다 했다고 했습니다. 청소부, 식당 서빙, 공장 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죠.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 성인이 되자마자 나를 떠났어.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부끄러워했어. 정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정자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감히 손을 뻗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살았어? 나는 시집가서 아들 하나 낳고 살았어.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 떠났고 아들은 미국에 있어. 그래도 언니는 평범하게 살았구나. 평범하긴 뭐가 평범해. 너를 찾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말순의 말에 정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날 찾았어? 당연하지. 너가 집을 나간 다음 날부터 찾아다녔어. 아버지 몰래 서울 곳곳을 다녔어. 몰랐어. 언니가 나를 찾고 있었는지.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너만 찾으셨어. 정자가 언제 돌아올까? 정자는 밥은 먹고 다니는지. 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흐느껴 울었습니다. 말순도 따라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언니. 정말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살아있어서 고마워. 두 자매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진돌이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얼굴을 핥아주었죠. 그런데 정자야, 잔이는 어떻게 된 거야? 잔이는 내가 집을 나갈 때 데려갔어. 그런데 몇 년 후에 병으로 죽었어. 그때 정말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았어. 그럼 이 아이는? 아마 잔이의 후손인 것 같아. 보호소 직원이 그랬어. 이 아이의 어미가 진돗개였다고. 말수는 놀랐습니다. 정말 신기한 인연이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네. 그런가 봐. 잔이가 하늘에서 보내준 건가 봐. 정자는 진돌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진돌이는 편안하게 정자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정자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아직도 무서워. 누군가 내 정체를 알게 될까 봐. 뭐가 무서워? 이제 나도 있잖아. 말수는 정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나 언니 집에 가도 될까? 한 번만. 당연하지. 우리 집이 내 집이기도 하잖아. 그날 밤 정자는 말순의 집에 왔습니다. 50년 만에 자매가 한 집에서 밤을 보내게 된 것이죠. 진돌이는 두 사람 사이에 누워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맙긴 뭘. 이제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두 자매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며 밤새 울고 웃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일찍 일어나 정자를 위해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50년 만에 동생과 함께하는 아침이라 마음이 설렜죠. 하지만 정자는 새벽에 일어나 이미 집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식당에 가야 해. 안 가면 일자리를 잃어. 하루쯤 쉬면 어때? 안 돼. 나는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불안해. 정자의 표정은 어제와 달리 다시 굳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어젯밤의 따뜻한 시간이 꿈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럼 저녁에 다시 와. 언니, 미안해. 어젯밤은 실수였어.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게.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걸까요? 왜? 뭐가 문제야? 언니는 멀쩡한 사람이고 나는 망가진 사람이야. 같이 있으면 언니만 힘들어져. 정자는 현관문을 열려 했지만 진돌이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진돌이는 정자의 옷자락을 물고 놓아주지 않았죠. 자니야, 안 돼. 나는 가야 해. 정자가 진돌이를 떼어내려 했지만 진돌이는 더욱 세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자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모두 나를 못 보내는 거야? 말수는 정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자야, 왜 계속 도망가려고만 해? 내가 있으면 언니한테 피해가 돼. 나는 이미 더럽혀진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정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자가 김정자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50년은 끊임없는 도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위장 결혼을 3번이나 했고 그때마다 남편들에게 학대를 당했죠. 아이를 낳고도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 아이도 나를 부끄러워했어. 학교에서 엄마 직업을 물어보면 거짓말했대. 청소부 엄마가 창피하다고. 정자야. 그 아이가 20살이 되던 해에 내게 말했어. 이제 엄마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나는 그 아이한테도 부끄러운 엄마였어. 정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숨어서 살았어.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언젠가는 내 과거를 알게 될 테니까. 그럼 또 버림받을 테니까. 정자야, 나는 안 그래. 나는 내 언니야. 언니도 내 이야기를 다 들으면 실망할 거야. 정자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돌이는 정자의 곁에 앉아 머리를 정자의 무릎에 올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복희가 들어왔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아, 누구세요? 복희는 정자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자는 더욱 고개를 숙였죠. 복희야, 이분은. 말순이 망설이는 사이 정자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정자는 급히 현관문으로 향했지만 복희가 막아섰습니다. 잠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혹시 시장통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 정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잘못 보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김정자 씨 맞죠? 그런데 왜 여기에? 복희는 말순과 정자를 번갈아 보며 무언가 눈치를 채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언니와 아는 사이인가요? 정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복희를 밀치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말순도 뒤쫓으려 했지만 복희가 붙잡았죠. 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저 사람이 여기에 있었어요? 말순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자가 신분을 숨기고 살고 있다는 것을 복희에게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냥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 왜 이름을 속여요? 저 사람 분명히 김정자 씨인데 다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복희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은 곤란했습니다. 복희야, 그냥 넘어가자. 사정이 있는 사람이야. 무슨 사정인데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니죠? 복희는 계속 캐물려 했지만 말순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복희는 궁금한 표정으로 돌아갔죠. 혼자 남은 말순은 진돌이와 함께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자가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50년 동안 숨어서 살아온 사람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저녁이 되어도 정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진돌이와 함께 시장통으로 갔지만 행복식당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자 씨는 어디 갔어요? 아, 그분 오늘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말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자가 또 도망간 것 같았거든요. 며칠 동안 말순은 정자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정자를 찾을 수 없었죠.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진돌아, 정자 어디 갔을까? 진돌이도 슬픈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여동생을 또 잃어버린 말순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정자와 함께 찍은 옛날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진돌이는 말순의 곁에서 함께 슬퍼하는 것 같았죠. 정자야, 어디 있어도 괜찮으니까 다시 돌아와. 언니는 기다릴게. 정자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매일 진돌이와 함께 동네를 돌아다니며 정자를 찾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진돌이도 기운이 없어 보였죠. 밥도 잘 먹지 않고 계속 현관문 앞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돌아, 정자가 정말 안 올까? 진돌이는 말순을 바라보며 낑낑거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어느 날 저녁 말순은 진돌이와 함께 평소보다 멀리 산책을 나갔습니다. 혹시 정자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죠. 그런데 진돌이가 갑자기 어느 방향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진돌아, 어디가? 말순이 뒤쫓아가니 진돌이는 한 공원 벤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어둠 속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정자였습니다. 정자야. 정자는 말순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더욱 야위어 보였고 옷도 더러워져 있었죠. 언니, 왜 여기까지 와? 너를 찾으러 왔지. 어디 갔었어? 얼마나 걱정했는데. 진돌이는 정자에게 달려가 꼬리를 치며 반가워했습니다. 정자는 진돌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죠. 자니야, 미안해. 또 버리고 갔구나. 정자야, 왜 또 도망갔어? 말순이 정자 옆에 앉자 정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언니한테 피해를 줄까봐 무서웠어. 복희 씨가 나를 알아봤잖아. 곧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또 어디론가 도망갈 거야? 정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자야, 이제 그만 도망가자. 50년 동안 충분히 도망갔잖아. 못해. 나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어. 왜 당당하지 못해? 너도 열심히 살아온 사람인데. 언니는 몰라.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일들을 해왔는지. 정자의 목소리는 자책으로 가득했습니다. 말순은 정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자야, 살아남기 위해서 한 일들이 뭐가 잘못된 거야? 너는 용감한 사람이야. 용감하긴 뭐가 용감해. 나는 겁쟁이야. 겁쟁이가 50년을 혼자 버텨?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말순의 말에 정자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인정받아 본 적이 없었던 정자에게는 언니의 말이 큰 위로가 되었죠. 언니, 나 정말 집에 가도 돼? 당연하지. 우리 집이 내 집이야. 그날 밤 정자는 다시 말순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떠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순과 함께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죠. 정자야, 이제 어떻게 살 거야? 모르겠어. 일을 해야 하는데 어디서 할지. 굳이 숨어서 살 필요 없잖아. 이제는 당당하게 살자. 말순의 제안에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아직 무서워. 며칠 후 복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물어보겠다는 표정이었죠. 언니,
저번에 봤던 그분이 정말 누구예요? 뭔가 숨기는 것 같은데. 말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자가 먼저 나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자는 복희 앞에 앉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여동생입니다. 윤정자예요. 복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동생이요? 그럼 왜 김정자라고 했어요? 사정이 있어서 이름을 바꾸고 살았어요. 오랫동안 언니와 떨어져서 살았거든요. 정자는 진실의 일부를 말했습니다.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죠. 아, 그런 사정이 있으셨구나. 그럼 이제 언니와 함께 사실 거예요? 네. 그런 생각입니다. 복희가 돌아간 후 정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날 저녁 말수는 정자에게 제안했습니다. 정자야, 동네 사람들에게 너를 소개하고 싶어? 진짜로요? 응. 이제 숨어서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자. 정자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50년 동안 숨어서 살아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진돌이가 정자의 손을 핥으며 용기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정자와 함께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지만 말수는 당당하게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분은 제 여동생 정자예요.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는데 이제 함께 살게 됐어요. 아,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정자에게 인사했고 정자도 어색하지만 인사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따뜻한 반응이었죠. 그날 오후 말순과 정자는 마당에서 함께 빨래를 널었습니다. 진돌이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즐거워했죠. 마치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언니 고마워. 뭐가 고마워?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서. 바보야. 내가 내 자랑스러운 동생인데. 그날 저녁 두 자매는 함께 장을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정자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진돌이도 신나게 따라다녔죠.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 정자의 얼굴에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말수는 그런 정자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자가 말했습니다. 언니, 진돌이가 정말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준 것 같아. 그러게. 이 아이가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야. 진돌이는 두 사람 사이를 뛰어다니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마침내 세 식구가 함께하는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정자가 말순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자매는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고 진돌이는 날이 갈수록 더욱 활기차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정말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정자는 아직도 가끔씩 불안해했습니다. 50년 동안 숨어서 살아온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구청 사회복지과 직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역 방송국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실까요? 무슨 프로그램인데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어르신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강아지를 통해 오랫동안 헤어져 지냈던 자매분이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라고 들었거든요.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알려져 있을 줄 몰랐거든요. 저희 이야기가 뭐 특별한 게 있나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간단한 인터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말수는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정자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고개를 저었죠. 저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정자는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직원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죄송합니다. 동생이 좀 예민해서. 아, 괜찮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직원이 떠난 후 말수는 정자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자야, 문 열어. 싫어. 나는 절대 못해. 왜? 뭐가 그렇게 무서워? 사람들이 내 과거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해? 또 손가락질 받으면 어떻게 해? 정자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두 자매는 마당에 앉아 진돌이를 바라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정자야,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도 돼. 못해, 언니. 나는 아직도 무서워. 그때 진돌이가 정자에게 다가와 머리를 정자의 무릎에 올렸습니다. 정자는 진돌이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죠. 자니야, 내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겁쟁이일까? 며칠 후 복희가 신문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여기 보세요. 우리 동네 이야기가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는 강아지가 이어준 50년 만의 재회라는 제목으로 말순과 정자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방송국에 제보를 한 것 같았죠. 정자는 신문을 보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됐어. 정자야, 괜찮아. 아무도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정자는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집 앞으로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할머니, 신문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희도 헤어진 가족이 있는데 용기가 나요. 진돌이 보러 왔어요. 정말 신기한 개네요. 사람들은 비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응원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정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람들을 바라봤죠. 언니, 이 사람들은 왜 나를 나쁘게 보지 않아요? 정자야,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 그날 저녁 정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언니, 나도 용기를 내볼게. 방송 인터뷰 해볼래요? 일주일 후 방송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50년 동안 숨어서 살았어요. 하지만 진돌이가 이 아이가 언니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요. 그리고 용기도 줬고요.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세요? 이제는 당당하게 살려고 해요. 숨지 말고요. 방송이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응원과 격려를 해주었죠. 한 달 후 말순과 정자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진돌이네 반찬 가게라는 이름으로요. 어느 날 저녁 두 자매는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돌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죠. 언니, 고마워요.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정자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진돌이가 눈을 뜨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담겨 있었죠. 마치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자니야, 고마워. 내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기적. 정말 고마워. 햇살 아래 두 자매의 눈에는 웃음과 눈물이 함께 어른거렸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가족, 그리고 새로운 시작. 진돗개 한 마리가 가져다 준 기적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따뜻한 실화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가족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만나요.